안녕하십니까, 신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머슬맵이라는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머슬맵을 통해서 인체 전체를 통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근육의 그림과 지도를 알려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볼 수 있는 그림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봐주시길 바라고 시작하겠습니다. 3D부터 보겠습니다. 근육을 어디부터 봐주고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일단 수기하는 관점과 치료하는 관점에서 메인부터 보겠습니다. 메인. 먼저 우리가 승모근이라는 근육부터 봅니다. 자, 승모근의 지배신경. 일단 승모근의 지배신경은 뇌신경 11번입니다. 뇌신경 11번이 지배하면서 천층 근육에 있어서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머슬이라고 불러주는 근육입니다. 승모근을 이렇게 열어서 심층의 근육을 보게 되면 나오는 근육이 두판상근, 또 견갑거근, 극상근, 승모근 안에 숨어져 있는 근육은 일단 목 근육부터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승모근과 같이 목에서 그 기능적 요소를 해주는 근육이 중세유돌근입니다. 중세유돌근도 뇌신경 11번이 지배합니다. 중세유돌근은 그 역할론적으로 볼 때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근육이죠. 중세유돌근은요, 뇌혈관에 올라가는 머리 쪽의 혈액의 80%가 지나가는 경동맥이 들어있는 흉쇄유돌근. 흉쇄유돌근은 흉골과 쇄골과 유양돌기랑 연결되어 있어서 유양돌기를 통해서 뒤에 후두를 통해서 이렇게 띠를 형성시켜서 양쪽에 잡고 있는 근육입니다. 흉쇄유돌근에 붙어있는 근육은 교근이 붙어있고요. 흉쇄유돌근의 밑으로는 대흉근이 붙습니다. 대흉근 밑으로는요, 복직근이 붙고요. 복직근 밑으로는 추체근이 붙습니다. 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머슬맵입니다, 오늘은. 교근입니다. 교근은 반드시 선행조건 치료 근육이 측두근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상황들이 승모근을 기준해서 하나의 맵이 그려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흉쇄유돌근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육이 사각근입니다. 자, 사각근이라는 근육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라. 사각근에는 상완신경총이라는 신경이 나와서 그 상완신경총이 팔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 통하는 근육이 소흉근입니다. 소흉근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나 소흉근 위에는 대흉근이 다시 한번 여기서 얹어지듯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에 붙어있는 대흉근은 이 몸 안에서 호흡과 연관되는 하나의 대표적인 근육이죠. 그리고 대흉근 안에 들어있는 소흉근은 상완신경이 흘러가는 하나의 근육을 봅니다. 사각근을 신경의 올감이다라고 부릅니다. 신경의 올감이, 자, 작은 올감입니다. 소흉근은 신경의 작은 올가미가 되겠습니다. 자, 소흉근, 대흉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흉근이라는 부분에서 어디랑 연결되냐면 대흉근은 세 개의 파트로 나눠지게 되죠.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 쇄골지, 흉골지, 그리고 늑골지로 나눠지면서 이 쇄골과 연결되어 있는 이 근육에서 우리는 쇄골의 반까지 연결되게 돼요. 그래서 쇄골의 반 붙어 있는 것은 이 쇄골의 흐름과도 연관되지만 이 상완신경과 또 얼굴로 오라는 림프, 쇄골화 동정맥, 혈관, 그 다음에 이쪽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변형성 체형, 가슴의 밸런스. 여자들이 유방의 밸런스가 깨졌어요, 체형이 틀어졌어요 라고 할 때 쇄골을 봐줘야 되는데 이 쇄골이
붙어 있는 그것이 어디냐면 상완골에 붙어 있고, 상완골에 붙어 있는 근육은 상완 2두근하고 상완 3두근이 붙어 있습니다. 빨리 전개를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설명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빨리 접근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흉쇄유돌근. 흉쇄유돌근은 우리가 승모근과 같이 뇌신경 11번이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민감하면서도 전체를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사각근이라는 근육을 다시 얹어주면서 몸의 균형이라는 요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각근과 흉쇄유돌근과 뒤에서 연결되는 두판상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은 목의 통증을 주관하고 목 쪽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문제를 두판상근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이 아프면 두판상근이라는 그림을 놓고 그 반대의 기량은 흉쇄유돌근하고 사각근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되는 근육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흉근이라는 근육하고 사각근이라는 근육을 두 개를 놓고 생각합니다. 소흉근과 사각근에 여기 나오는 것은 신경입니다. 신경. 인체 조직은 신경이라는 그림 안에서 근육을 지배하고 이 근육 안에는 혈관이 있어서 혈관 안에 피가 소통이 되는 하나의 그림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각근과 소흉근이라는 그림을 볼 때는 신경을 팔로 소통시켜주는 하나의 큰 줄기다. 척수신경이 내려가는 경신경총, 완신경총, 요신경총, 천골신경초 중에서 여기서 수기적 관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경 자체는 완신경총이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나와 있는 상완신경을 그 그림의 줄기를 봐야 된다. 그러면 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신경을 통해서 근육이 지배할 때 독재적으로 이 근육에 그려져 있는 이 근육 내에 가장 중요한 경추뼈가 하나 있다. 그거는 경추 5번표입니다. 경추 5번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지도의 맵이 그려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어질 수 있는 근육은 대흉근 못지않게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여기에 얹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여져 있는 이 근육은 경추 5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만들어지고 치유가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 몸에 극돌기가 형성될 때 경추에서 극돌기가 하나로 나오다가 두 개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경추 5번입니다. 경추 5번에는 어떤 현상을 하게 되냐면 이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얹고 있고 짊어지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경추 5번입니다. 지금 보여져 있는 요 지도의 맵의 그 핵심은 경추 5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왔을 때 이러이러한 질환 내에서 모든 것을 퍼줬을 때 나는 그 근육의 중심을 잡고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할 때는 경추 5번뼈의 그 메커니즘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5번뼈 주변을 풀고 5번과 연관되는 주변의 근육을 풀어놔야지 지금 보여져 있는 이 첫 번째 맵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경추 5번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림을 다시 한번 봅니다. C자목입니다. 4번이 목의 중심이고요. 5번과 6번이 우리는 주로 통증적 치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5번과 6번이죠. 목 디스크가 왔어요 라고 하는 문제들. 또 머리의 무게가 결국 걸려서 밑으로 어깨로 연결되는 하나의 중심적 포인트는 경추근이다. 횡격막을 지배하는 3번부터 5번의 경추. 횡격막. 또 전거근을 지배하는 장용신경의 뿌린 경추. 자, 5번이 계속 쫓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 사각근을 통해서 나오는 세 개의 신경적 근육들.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용신경. 얘네 모두가 경추 5번을 그 뿌리적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상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를 하느냐, 어디를 손대느냐, 이게 경추 5번이라는 겁니다. 경추 5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컨택하고
여러분들이 촉진해서 그 부분을 잡아줄 수 있으면 그 답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경추 5번 그 중심에 여러분들은 먼저 답을 찾고 이제부터 못다한 맵을 더 그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육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맵에서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나왔습니다. 전거근은 옆구리에 있습니다. 사각근을 통해서 나오는 맵 중에 하나죠. 얘는 외복사근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등 쪽에 능형근과 연결됩니다. 자, 능형근과 연결됩니다. 능형근은 견갑거근과 연결되죠. 그래서 두 개가 하나가 견갑 배신경이 되죠. 그러면 전거근은 우리가 옆구리와 연결된다고 표현했을 때 외복사근과 연결돼서 하지랑 연결됩니다. 외복사근. 자, 외복사근 연결되고 그 안에는 내복사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복행근이 있죠. 외복사근은 그 외쪽으로 와서 봉건근과 연결됩니다. 다리 쪽에 안쪽에 봉건근과 연결돼서 무릎 안쪽으로 붙습니다. 또 외복사근은 대퇴근막 장근과 붙습니다. 또 외복사근은 등에 있는 광배근과 붙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볼 때 대퇴근막 장근은 장경인대랑 붙어요. 장경인대는 전경골근과 연결됩니다. 연결되는 그림을 봅니다. 광배근은요, 등치가 올라가서 엉덩이의 대근근과 연결됩니다. 사르트루스라는 봉건근 자체도 우리는 하지랑 연결되면서 이런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대흉근 밑으로는 복직근이 연결되고 추체근이 연결될 때 우리는 복직근 안쪽에 외복사근, 외쪽에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의 그림을 보게 되면서 추체근과의 하나의 그림도 이어지면서 복직근은 장골에 붙습니다. 장골. 골반에 장골에 붙고 이 장골 쪽에서는 한쪽에서 대퇴 직근이 붙습니다. 얘 또한 무릎으로 다시 내려가서 무릎을 지나가서 무릎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림적 요소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들의 연결선상에서 경수 5번이라는 그림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못지않게 하지의 그림의 그 시작점은 이쪽에서는 요추 1번이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척추신경이 하나의 큰 줄기로 내려다가 요추 1번을 해서 갈라져서 하지로 내려갑니다. 인체에서 먼저 봐줘야 될 거는 머슬이 아니라 너브입니다. 너브. 신경. 신경적 레벨을 이해하려면 신경의 흐름이 요추 1번에서 갈라진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요추 1번에서 갈라져서 내려가서 하지로 내려가기 때문에 요추 1번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그림적 요소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만나는 그 그림이 어디서 끝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슬와 위중이라는 포인트에서 끝나게 됩니다. 위중. 자, 반과 1선과 2선이 합체되는 합혈입니다. 12개 경락 중에서 모든 것은 횡격막을 통과하는데 오직 방광경락 하나만은 횡격막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근육의 줄기가 어디서 맺혀지냐, 이 12개는, 11개는 횡격막을 기준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쪽에 또 다른 그림을 볼 때 하나의 독립되어 있는 이 하나의 줄기는 위중을 통해서 그 답을 찾습니다. 허리에서 내려가는 방사통, 라디에이션 페인, 그 다음에 니아스라이티스, 무릎의 관절염, 이 모든 부분은 위중이라는 그림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하나의 큰 그림을 다시 끄집어내서 봐야 될 부분이 우리는 쇄골이라는 그림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쇄골. 자, 쇄골, 경추 5번, 요추 1번, 위중의 4개 그림 중에서 어떤 거를 찾으면 이제 내부적인 요소를 한번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심부의 근육으로 들어가고 어깨의 근육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심부의 근육에서는 어디가 그 중심일까? 라고 할 때 이 가운데다가 횡격막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횡격막은 그 중심적 에너지가 경추 3번에부터 5번입니다. 그래서 횡격막은 호흡을 일으켜주는
에너지고 순환을 일으켜주는 에너지죠. 소화기의 가장 큰 역할이 우리는 심장의 역할을 통해서 이 소화기의 역할이 과연 심장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됩니다.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심장 자체의 동반결질이라는 강력한 에너지인데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은 뭐냐는 거죠.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너는 움직여라 라고 해서 심근의 역할과 너가 해주라고 했지만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장부에서 간입니다. 간의 역할을 통해서 심장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왜? 뭐가 가운데 껴지나요? 피가 얹어지죠. 피가. 우리 몸이 좋아지는 원리는 피가 돌아야 됩니다. 피가 돌고 그래비티 라인, 중력선 안에 몸에 들어올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피와 간의 상관관계에서 우리는 간은 근육과 통증을 주관한다 라고 집어넣고 얘네가 둘이 어디가 있어 라고 할 때 두 개 작동시켜주는 게 어디야? 횡격막이야? 라는 그림을 놓습니다. 근데 이 횡격막의 지배신경이 어딘데 경추 3번하고 5번이네. 그럼 결국 경추 3번하고 5번이 움직여서 횡격막이 움직인 다음에 장부의 기능들이 살아납니다. 해부 생략적으로 음식물이 위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작게 부서지는 게 소화입니다. 흡수는 소장입니다. 소장에서 흡수를 통해서 간한테 정맥을 통해서 올립니다. 이걸 우리가 간맥순환이라고 얘기하고 간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갑니다. 심장에 가서 그 에너지가 들어올 때 우심방으로 들어왔다가 우심실로 내려갔다가 다시 폐로 가죠. 폐에서 다시 좌심방으로 갔다가 좌심실로 가서 전신으로 돕니다. 우리는 이 근육관계에서 내장기를 두 개를 거쳐서 심장과 간이 하는 것을 놓고 이 맵의 완성의 하나의 부속으로 끼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요 움직여야 됩니다. 근육은요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피가 들어가야지 머슬의 펑션이 자기의 역할이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물론 피입니다. 근데 피를 움직이게 하는 걸 우리는 여태까지 심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심장을 작동시키는 것은 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횡격막입니다. 횡격막. 횡격막의 움직임이 결국 심장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숨어있는 조용한 동조자가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모든 것을 뒤에서 통제해주는 하나의 장부가 있죠. 그 장부를 소장이라고 부릅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의 길이가 12m입니다. 그 중에 소장의 길이가 7m입니다. 소장의 기능 자체는 우리가 단순히 흡수해서 그 영양분을 겉을 통해서 다시 간을 더 올린다라고 생각하지만 몸 안에서 밀고 빠지면서 장기들을 컨트롤합니다. 얘가 장기들을 컨트롤해서 영양분을 결국 뽑아서 누구한테 혼납하냐면 간한테 혼납을 합니다. 간은 그 받은 혈액을 또 누가 돌려줘요? 심장한테 돌려줍니다. 그 심장은 평생 움직여야 되는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로 해서 피를 다시 전신으로 돌립니다. 근데 누가 통제하는 겁니까? 간이 통제하고. 누가 뒤에서 조정하죠? 소장이 조정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조정과 이 소통의 관계가 어디서 일어난다? 횡격막에서 일어난다. 횡격막은 막이 아닙니다. 근육입니다. 자, 더 맵을 완성시켜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쇄골지라고 대흉근의 한 부분이 어디서 붙냐면 삼각근과 붙습니다. 삼각근과 대흉근의 하나의 부분이 다시 붙어서 그리고 나서 어깨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견갑거근, 어깨, 극상근이라는 근육을 여기서 다시 찾게 됩니다. 극상근,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극상근이 그 어깨 통증의 주범이고 극상근은 삼각근의 중삼각근, 전주후 중삼각근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삼각근의 한 부분이 다시 한번 여기에도 살짝 얹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의 또 다른 치료자, 조용한 치료자들 나옵니다. 극하근, 또 소원근, 또 견갑, 하근이 나옵니다. 견갑하근은 오십견을 지배합니다. 오십견을 지배하고 오십견을
치료하고 50견을 케어해줘야 됩니다. 50견의 치료를 담당하는 저 경각하근의 지배 경락은 심장입니다. 심경락. 음해장기, 양해장기 중에서 음해장기가 우리 몸에서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기들은 흘러가지고서 끝났는데 음해장기는 품고 있습니다. 간신비폐신. 간신비폐신의 이 장기들은요. 우리 몸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반드시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품고 있어서 다듬고 키워줘 나가고 양해장기는 흘려보내야지만 그 역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해장기 중에서 심해장기에 폐해장기에 또는 담해장기에 이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게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좀 더 넓게 갑시다. 여기에 견갑하근, 극하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극하근은 견관절의 모빌라이제이션, 움직임을 줍니다. 견갑골이 문제가 생기면 견갑골이 늘러붙어서 움직임에 제약이 됩니다. 하방, 상방, 후방, 전방 이 움직임이 움직여야지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극하근은 어깨 치료할 때 우리는 소원근이라는 근육에다 원래 집중을 합니다. 왜? 여기는 엘과신경과 로골신경이 나오는 하나의 줄기 때문에 여기야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어깨 치료의 부분은 극하근입니다. 그 중에서는 어디 풀어야 될까요? 천종을 풀어야 돼요. 천종. 자, 저 늘러붙어 있는 천종을 손으로 롤핑을 하든 부항을 하든 여러분들이 들고 당기든 그리고 견갑골을 좌우로 잡고 움직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수기요법의 최종적 목표는 ROM입니다. 레인지 오브 모션, 관절 가동 범위를 좋게 만들어 놓는 게 수기요법의 최종적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근육을 이해하는 가장 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 근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치료적 관점에서 만족도를 줘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어깨가 아플 때 왜 굳이 너는 거기를 만드는데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원래 4개의 근육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대흉근, 삼각근, 광배근, 승모근. 자, 4개 근육이 원래 메이저입니다. 대흉근 이해됐어요? 삼각근 이해됐어요? 광배근 이해됐어요? 승모근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 메이저근이라고 얘기하는 대흉근부터 광배근까지 퍼져 있는 그 근육이 진짜 닿는 거죠, 진짜. 진짜보다 더 중요한 게 4개 근육이 다시 들어가죠. 어깨가 아팠어요. 그랬을 때 4개 근육 적어드립니다. 광배근, 대흉근, 삼각근, 승모근. 우리는 이거를 메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이저라고 얘기하고 얘네보다 더 중요한 게 좀 전에 설명했던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야 라고 이거를 이 안에다 품습니다. 근데 얘네에다가 또 얹어야 될 게 뭐냐면 관절을 얹어야 됩니다. 어떻게? 견갑골하고 상완골하고 만나는 견갑상관절 1번 견갑상관절 2번 흉골과 쇄골이 만나는 흉쇄관절 3번은 쇄골과 견갑골이 만나는 견쇄관절. 그러면 어깨가 아파요 라고 얘기할 때 3개의 관절과 8개의 근육이 그 치료의 포인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를 통해서 지배되는지를 계속 봅니다. 얘네가 그 핵심적 역할이 어디야 따지면 결국 경추와 연결되는 하나의 흐름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목의 문제는 대부분 5번 뼈를 중심으로 좌우로 일어나서 양지의 상지 쪽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허리 문제는 4번을 5번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쪽에서 문제의 중심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허리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허리가 아프면 우리는 어디라고 표현할까요? 어디서 맵을 연결시킬까요? 자, 팽경관 그림에서 할까요? 복직근, 자, 이쪽에서 해볼게요. 복직근에서 합시다. 자, 허리가 아프면 요방형근입니다. 요방형근은요, 늑골 12번,
그 다음에 횡돌기, 골반에 붙어 있습니다. 허리 아픔은 주번입니다. 기침할 때 허리가 아파요. 돌아눕지 못해요. 바지가 끌려요. 잠잘 때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픈 주범이에요. 근데 얘는 절대로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근육이 동작합니다. 저희 설명됐던 광배근 또 하후거근이 동조를 해주고 얘를 치료하려면 반대의 힘인 장요근을 컨트롤합니다. 장요근, 횡격막에 붙어있는 두 개의 근육입니다. 요방형근과 장요근은 횡격막에 붙어있는데 장요근에는 또 다른 에너지가 반드시 같이 한다. 이 장요근 앞에는 압이라는 압력이라는 에너지가 달려옵니다. 이 압력에 컨트롤되는 요소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횡격막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간이 들어갈 것이고 소장이 들어갑니다. 요 세 개가 합체의 에너지가 돼서 장요근을 컨트롤할 때 요방연, 광배근, 하하호근이 그 메커니즘이 같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요라고 고객이 왔을 때 일단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봐요. 현재 스토리는 그들이 얘기하는 스토리와 내가 생각하는 스토리는 틀릴 수 있다. 근데 그들은 현재 아프다고 얘기하는 하나의 자리를 주장합니다. 뭡니까? 그가 아시아. 자, 본인이 아프다고 주장하는 그 자리를 먼저 나는 두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치료해야 될 근본적인 원래 포인트를 합니다. 뭡니까? T포인트라고 얘기합시다. 뭐냐면 트리트부터 아니면 치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연관되는 또 포인트 생각납니다. 여기가 연관되는 근육과 연관되는 장구와 연관되는 경락을 또 한번 봐줘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 경락이라는 요소와 그 다음에 해부 생리학적 요소와 그 다음에 근육적 요소가 같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 얘를 분리해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겉으로 보여져 있는 거 하나의 사람들의 완성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보일 것이고 모션, 근육이 보입니다. 왜 거기까지 보자는 거죠? 이 몸을 형성시키고 있는 그 혈액 움직임, 신경의 움직임, 장부의 역할도 같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인체는 반드시 오장육부의 에너지를 반드시 같이 얹어서 같이 봐야 된다. 장부의 기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근육들은 아무런 역할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장육부가 완전할 수 있는 테크닉을 쓸 수 있으려면 경락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경락적 에너지를 이해하고 내장기의 해부 생리학적 요소를 이해해야지 근육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육도 하나하나로 별개로 보시면 안 되고 연결선과 연장선의 흐름을 봐야 된다. 하나의 근육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연결되어 있다. 결국 교근이라는 근육, 우리는 먹고 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교근. 먹고 씹는다고 표현하는 이 근육이 과연 우리가 깨물근이라고 하는 먹는 거에만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상황들, 사각턱, 얼굴 비대칭, 얼굴의 통증, 얼굴의 모든 문제들, 구안화사, 베스파지, 모든 문제는 교근을 풀어야 되는데 이 교근을 풀 때 단순히 먹고 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근육 자체를 원래대로 당겨서 가게끔 만들어주고 교근의 원래 기능은 혈액순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씹어요, 먹어야 하는 볼링공 30개의 무게만큼의 그 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교근은 먹고 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머리로 피를 올려주는 하나의 펌핑 작용을 한다는 거죠. 심장의 피가 머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중력의 방향이니까 너무 편해요. 근데 심장의 피가 머리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보조적 동작들이 일어나야 된다. 양쪽 어깨가 움직여주고 교근이 움직여줄 때 그 펌핑 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참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무책임하냐면 자기 몸 쪽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몸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심장은 쟤는 평생 뛰어야 될 역할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얘 혼자 계속 뛰어요. 어떻게 돼요? 혼자서 뛰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거죠. 심장도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이브리드 카처럼 일정한 속도가 지나고 나면 휘발유가 쓰지 않고 전기가 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심장에 뛰는 것만큼 나도 움직여줘야지 심장이 그 에너지를 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줘야 된다. 머슬 자체는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지 않는다. 뭐가? 피가. 그럼 어떻게 돼요? 머슬에서 피가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은 움직이는 거예요.
소통과 움직임. 그러면 동작을 하고 움직이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근육의 기능과 순환과 치유의 에너지를 얹어주는 거죠. 우리 몸은요, 스스로 치료하려고 합니다. 내 몸은 나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보다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 관리할 때 그 자연 치유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자연 치유력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후두골과 내장입니다. 후두 쪽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자, 경추 1번, 2번, 우리 물렁뼈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1번 뼈 위에 우리의 브레인스템, 뇌관이 들어있고 거기에 연수가 들어있어요. 연수에서 우리 모든 내장기를 관여하는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이 나옵니다. 미친 듯이 달려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변연계가 얹어집니다. 변연계가 얹어지죠. 감정의 뇌, 자, 뇌관, 생명의 뇌, 감정의 뇌가 이렇게 얹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성의 뇌가 얹어지는 대뇌피질이 얹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 몸을 좋아지게 하는 파장이 나옵니다. 알파파라는 파장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나는 과연 근육을 잘 만지고 잘 풀어주는 사람으로 끝날 것이냐? 나는 근육과 해부학과 생리학을 완전히 해부 생리학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 몸에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나는 보조적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냐? 거짓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뭐 다 고쳐준다.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메스를 들고 약을 쓰는 사람이 아닌 이상 손을 가지고 치료할 때는 나는 그 사람의 몸에 스스로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도와주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후두골과 복부에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몸을 봅니다. 어떻게 되냐면 교감이라는 신경의 에너지와 부교감이라는 신경의 에너지가 완전히 조화로울 때 우리 몸에서는 치료와 치유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내가 움직이는 모든 이 교감의 에너지는 거의 척추에서 흉추 라인에서 나옵니다. 내가 쉬어야 되고 회복의 단계는 거의 경추하고 미골 라인에서 옵니다. 결국 목이라는 것은요. 나를 지켜 세워줬던 나의 몸이지만 나를 지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목을 풀어주고 목을 손을 대고 경추 5번이라는 이 핵심 포인트에다가 손을 댄다면 여러분들은 치료의 하나의 큰 획을 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은 그래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몸 대하는 게 어려워요? 좋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닐까요? 어렵다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크더라는 거죠. 왜? 근육을 공부를 깊게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만 집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자기 얘기일 뿐이에요. 치료는 내가 해주고 관리는 내가 하면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나만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근육과 경락과 해부 생리학가 어우러져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중심을 탁탁 집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깨가 안 올라가요. 네, 답은 알았어요. 어깨가 안 올라가. 나는 저 어깨를 어디 치료할 줄 알아. 그러나 대흉근, 광배근, 삼각근, 승모근이 아닌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 하근, 플러스 세 개의 관절이 한 번에 확 떠올라야 돼요. 근데 모션을 봤더니 이 사람이 30도밖에 안 올라가. 답은 극상근. 90도까지 안 올라가. 답은 삼각근. 180도가 안 올라가. 여기에서 얹어지는 생각 외에 견갑, 거근이 답으로 갔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이 안 움직여지는데 견갑 거근까지 안 올라갈 때 어깨를 가서 딱 만졌더니 견갑골이 움직이지 않아요. 뭡니까? 극한근을 뜯어야 되겠지. 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육의 움직임, 뭐를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근육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큰 답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고객의 말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어떻게 불편하셨습니까? 잘 때 아프셨습니까? 네. 오늘 받아들었더니 어떻게 좀 시원하십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고객의 평가를 들었을 때 내가 진단을 내놨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는 건 여러분입니다. 자, 오늘 저는 당신의 어깨 문제를 들어봤더니 극하근의 문제로 봤습니다. 분명히 잘 때 아플 겁니다. 극하근 옆에 소원근하고 극하근이 만나는 부분은 건이 연결되는 하얀 백색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근육보다 온도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는 저녁에 주무실 때 따뜻한 핫팩을 대고
그쪽에 찜질을 하고 주무셔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으쓱으쓱 근육을 움직여서 네바터 스카플라 견갑골근을 한 50회 이상을 움직여서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11시에 다시 오시면 제가 그 나머지 것들을 해결합니다라는 자기만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주도적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확신이 없다. 두 번째, 내가 경험치가 없다. 경험치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경험치라는 거는 만들어가는 거지만 경험치 누구한테 만든다? 그쵸. 스승한테 맞거나 경험치가 있는 사람한테 배우면 그 경험치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이 서지 않으면 고객은 나보다 더 많은 불신을 가져요.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 상황을 쫓아와야 돼. 그래서 정확한 프로그램을 짜주고 그리고 언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막혀버리면 고객한테 설명을 못하고 고객을 설득을 못합니다. 설득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지식적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몰라. 경험치가 어디까지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 몸을 맡길지 모르겠어. 자, 다시 원점으로 합시다. 그러면 사람을 좋아지게 하는 이 많은 내용 말고 그냥 요점을 5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속이 좀 편안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내가 공부를 했으면 얻을 게 있어야 되고 오늘 통해서 얻었으면 내일 뭔가 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공부는 공부를 끝나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의 공부를 평생 합니다. 특히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 평생 근육학 공부합니다. 평생 경락 공부합니다. 평생 해부생략 합니다. 근데 뭘 얻어요? 결과치가 없어요. 왜? 본인이 그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 고객이 없어요? 밀려 터지는 고객들을 여러분들 왜 못 받냐고요. 왜 되는 곳은 잘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확신을 줄 수 없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식 많은 거 압니다.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셨고 더 많은 책을 보신 것도 아는데 왜 저처럼 말을 못할까요? 뱉어보지 않아서 그래 말로. 지식이 머리에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말로 뱉지 않으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세워져서 말로 나올 때 지식이 돼요. 그리고 손으로 행해졌을 때 그게 기술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말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요. 제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신원범위가 하듯이 나는 요 대목 요것만 이래도 똑같이 한번 해봐야지 하고 원고를 써서 읽고 보세요. 안 되는 게 없습니까?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만시간 동안 같은 것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자, 5가지 답 드립니다. 사람의 몸이 좋아지는 첫 번째 요추 1번, 두 번째 쇄골, 세 번째 횡격막, 네 번째 종아리 승산, 5번째 상경추. 경추 1번과 2번을 우리는 상경추라고 합니다. 종아리는 승산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5가지라는 포인트에 답을 놓고 그리고 근육을 접근을 합니다. 모든 것은 저 5가지에 다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는 항상 맞는 키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곳에서도 열 수 있는 나만의 맞는 키. 나만의 맞는 키의 테크닉을 가질 수 있는 5가지의 저 키를 가지고 오늘 알려드렸던 근육의 머슬맵을 그려가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쪽 세계에서 최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